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포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 주의사항 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빠지면 섭섭해.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포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We give you 10. We give you 10 out of 10. Australia, we give you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서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180.62포인트 오른 8,726.6으로 장을 마쳤으며 내일 거래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는 150.57포인트 오른 8,696.55로 출발해서 8,754.82까지 올랐으나 오전 10시를 지나며 한때 하락 전환에 8,540.4회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날의 급등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이날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이며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329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일째 사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기관도 7,057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함께 견인했으나 개인은 순매도 폭을 키우며 2조 1,849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391억 원, 1,32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74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5원 오른 1,511.6원이며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9일 이후 9거래일 만에 7,000조 원을 회복하여 7,141조 2,26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날 상승 종목은 519개, 하락보다 많았습니다.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 업종별 순환매가 전개됐다며 LIG 디펜스 애니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해 방산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가시화로 건설 업종이 강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쯤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종전 협상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이같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졌으나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공존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일본 중앙은행은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당행해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으며 이 결정문에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기업 간 거래소의 가격 전가가 5번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플레이션을 경계했습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하고 내일 사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번에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이 주목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며 한 하나증권연구원도 오늘 점심 직후 BOJ가 금리를 인상했으나 큰 병은 없었다며 연준 FOMC 직후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서명식이 열리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내에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또 외국인이 새 거래일째 순매수를 유지하는 것에 긍정적 의미를 더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각각 1.78%와 4.1% 상승했으며 삼성전자 시총은 지난 4일 이후 다시 2,000조를 탈환해 이날은 2,005조 2,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240만 원을 재돌파했다가 238만 2천 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SK그룹 총 시총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은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발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 등 백화점주는 일찍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란 재건주가 많이 포함된 건설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금속, 금융, 전기전자 등이 뒤를 이었으나 전기가스가 가장 많이 하락한 가운데 IT 서비스와 통신, 선물 의료도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4.97포인트 오른 1039로 개장했으나 15.35포인트 내린 1018.68에 거래를 종료했으며 외국기관 기관이 3,189억 원, 4,629억 원씩 순매도했으며 개인만 7,841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과 주성엔지니어링, 코오동 티슈진이 가까스로 하락세는 면했으나 오름폭은 작았으며 네이버 로보틱스와 워닝 IPS, HSPS 등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 달리 896개의 종목이 하락되고 상승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어서 홈면보호 관련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면보호가 개최국이자 남적인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하며 홈면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쯤 멕시코 사포판의 과다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12일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후반쯤 허균범과 오영구의 연속골을 앞세워 짜릿한 2대 역전승을 거둔 홈면보호는 내친 김에 A조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로 꼽히는 멕시코까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또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으로 물리친 멕시코가 A조 1위, 한국이 2위를 달리는 중이며 양강을 형성한 두 팀의 맞대결 결과에 조 1위가 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홈면보호가 승리한다면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조별리그 2연승을 올리는 역사를 쓰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3차전,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잇따라 이긴 게 한국의 유일한 월드컵 연승 기록입니다. 멕시코를 잡아낸다면 지긋지긋한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도 깰 수 있으며 한국은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12차례 오른 월드컵 무대에서 2차전만 되면 작아졌습니다.
또 각 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 없이 3무 7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4개 대회에서는 내리졌으며 그중에 2018 러시아 대회 멕시코전 1대 패배도 있습니다. 흠잡을 없는 3백 수비 라인, 공격에서는 톱니바퀴 같은 패스워크를 체코전에서 펼쳐 보인 홍명보호여서 새해 기록 달성과 징크스 해소를 향한 기대가 커졌으나 상대가 만만치 않으며 북중미의 강국 멕시코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13위로 한국보다는 9계단이나 높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4승 3무 8패로 뒤지며 특히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평가전 1대0 승리 이후 무려 20년 동안 4차례 맞대결을 해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가진 평가전에서 손흥민, 우영구의 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둬 멕시코전 연패한 사슬은 3경기 만에 끊어냈습니다. 또 홍명보호는 광적이기로 유명한 멕시코 팬들의 응원과도 싸워야 하며 체코전에서는 과다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빈자리가 꽤 보였지만 이번엔 약 4만 5천 좌석이 멕시코 팬들로 꽉 차며 체코전에서 홍명보호가 효과를 본 고질의 적응의 이전도 이번엔 상대 멕시코가 더 크게 눈입니다. 멕시코가 베이스 캠프로 삼고 흐려내는 수도 멕시코시티는 해발 2240m로 과다라하라보다 훨씬 높은 곳이며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며 생성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저지대의 풍부한 산소와 만나면은 폭발적인 에너지 효율을 발휘하며 체력 싸움에서 멕시코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큽니다. 남아공전에서 나날이 골맛을 본 나우 히메네스와 후리온 키뉴네스는 홍명보호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공격수이며 또 히메네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8시즌을 뛴 멕시코를 대표하는 특급 공격수이고 190cm의 큰 기의 발재간 팩승 인력까지 부했으며 35세 노정인 그는 이젠 꺾였다던 평가를 개막전 추가골로 잠재웠습니다. 또 대회 1호 골의 주인공 키뇨네스는 멕시코 공격진의 명실상부 에이스이며 2025-26 시즌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33골을 터뜨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골 감각이 절정했습니다. 멕시코 수비의 핵심인 195cm 장신 수비수 센사르 몬테스가 남아공전에서 불편한 반칙으로 퇴장당해서 한국전에 질 수 없는 것은 홍명보호가 공격해야 할 지점입니다. 또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은 주장이자 유럽 주요 리그 경험이 풍부한 에더슨 알바레스를 몬테스 대신 선발 수비수로 세울 거로 보이며 알바레스는 원래 포지션이 센터백이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다 부상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멕시코 수비 라인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호에서는 체코전에서 득점은 우리지 못했으나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잘해준 캡틴 손흥민이 다시 한번 선발 출격에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 감독의 손흥민의 자리를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으며 그러면은 9개월 전 멕시코를 상대로 손흥민과 함께 득점포를 가동한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나란히 선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번에 득점한다면은 한국 축구사가 다시 쓰이며 안정환, 박지성을 넘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사로 우뚝서게 됩니다. 네, 한편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인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의 대결이 우루과이 출신 주심에 배정됐으며 국제축구연맹은 99일 오전 10시쯤 멕시코 과다라다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 심판진을 발표했으며 주심은 우루과이의 구스타보 테헤라 심판이 맡습니다. 부심은 같은 우루과이 출신인 카르로스 바레이도 니콜라스 타나 심판으로 결정됐으며 대기심은 콜롬비아 출신의 안드레스 노하스이며 대기심 역시 콜롬비아의 알렉산더 구스만 심판입니다. 상대팀 멕시코와 같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의 심판진이 구성됐으며 1988년생인 테헤라 주심은 15년부터 심판으로 활동하며 18년부터 피파 국제심판이 됐으며 축구 심판 외에
보험 중개인으로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헤나 주심은 월드컵 남미 축구연맹 예선과 2023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지난해 U20 월드컵, 콘메볼 클럽 대항전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코파 수다메리카 등에 참가했습니다. 축구 이적 및 통계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에 따르면 테헤나 주심은 각종 대회에서 344경기를 관장하며 1733차례 경고를 줬으며 경기 등을 계산할 경우 5장 골로 다소 엄격한 성향으로 보일 수 있는 평가며 레드카드도 44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며 한낮 자외선으로 강할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울산과 양산을 경함은 이른바 우양상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의 잔향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하층 기온이 높은 가운데 산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며 대기 하층의 따뜻한 공기, 산층의 찬 공기가 자리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와 부력에 의해 지속해서 상승해 구름이 발달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 호남, 경상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일 소나기가 올 때가 있으며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돌풍이 불고 벼락도 칠 것으로 보여 대기가 심하게 불안정한 곳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내일 한낮 자외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을 정도가 강하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은 햇볕에 수십 번을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이 입을 수 있는 정도로 높음은 햇볕에 한두 시간 노출 시 피부 화상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또 수도권과 강영서, 충남은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을 짙으며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과 강화 반응을 일으키면 오존이 생성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최저 16에서 22, 낮 최고는 24에서 31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에서 31, 인천 21에서 29, 대전 대구 20에서 31, 광주 21에서 30, 울산 20에서 27, 부산은 21에서 27입니다. 또 모레까지 달 인력이 강해서 바다는 높이가 높은 대조기이며 특히 이말밤에서 내일 새벽까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해수면 높이가 폭풍해 특보고 내려질 정도로 매우 높아질 수 있어 대비해야 하며 또 토요일인 제주와 남부지방에 전체 전선과 전성상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 비는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19일 늦은 오후 제주에서 시작해서 남부지방까지 확대된 뒤 20일 밤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주와 남부지방엔 올 여름 장마가 시작했다고 선언될 수 있으며 제주와 남부지방 평년 장마 시작일이 6월 19일과 23일로 이번 주말이면 장마철에 들어설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월드컵 경기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1시에 치렀던 스페인 대 카보 베르데에서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감됐고 4시에는 벨기에 대 이집트 경기 치렀는데 1대1로 무승부로 기록됐습니다. 또 7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에서 또 1대1로 마쳤고 마지막으로 이란과 뉴질랜드에서는 2대2로 마치면서 오늘 경기는 전부 다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무승부라 좀 치열적이었는데요. 이제 또 내일 경기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우선 새벽 4시에는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또 아침 7시에는 이라크 대 노르웨이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경기가 치러지고 또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는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 경기도 치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I조하고 J조 경기가 치러질 텐데
과연 I조하고 J조 경기 어떻게 될지 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I조하고 J조 경기 치러지니까는 이 경기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럭키두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1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는 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또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인데요. 저희가 마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마감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입니다. 즉 저녁 6시 전까지는 당일 추첨이 인정되지만 반면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이전까지 참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해야 되겠지만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달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에서 20까지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지 참여가 인정됩니다. 또 부적절하게 적거나 2개 이상으로 적으면은 참여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올바르게 적는 것도 중요하니까는 잘 적고 숫자 몇으로 적을지 참고해서 잘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에서 20만 인정되니까는 그 범위 내에 적을 수 있도록 이것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예측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첨을 진행할 텐데 또 단위가 바뀌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 대금은 100만원에서 억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면서 오늘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결과 잘 듣고 오늘 결과 당첨되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사정에 따라서 당분간 결과를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추첨 준비할 때 되시진 않았을까요? 그럼 일단 준비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16일 럭키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58,633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40만 5,685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62,116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92,246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에 대한 결과를 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오늘 결과 얼마나 나는지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오늘 결과 적어주시면은 오늘 결과에 맞는지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산을 하고요. 시청자분들은 오늘 결과 얼마나 나는지 잘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끝나는데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적었을까 싶은데 오늘 일단 첫 번째 힌트는 60만 대입니다. 60만 대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61만 대입니다. 즉 61만 대라고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15초만 더 주고 그러고 나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초만 더 주고 오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결과 얼마인지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바로 61만 6,680입니다. 61만 6,680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먼저 나눌 텐데 200을 나누면 3,083.4가 됩니다.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154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4 곱하기 20은 3080, 즉 308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 3080을 빼면 3.4가 됩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3, 즉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층으로 당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층은 3층이 됐습니다. 3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인데 2등 보너스는 코스피백의 거대량과 거대대금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2등 보너스도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대량부터 살펴봅니다. 2등 보너스 거대량은 25,628만주입니다.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대 대금이죠. 거대 대금은 354,479억 원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면서 오늘 결과 얼마 나는지 잘 적어주시고요. 저희는 계산 끝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것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과 7자릿수가 나올까 싶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쉽게도 7자릿수가 아니었습니다. 힌트를 보면 바로 6자릿수이고 99만 대입니다. 99만 대인데요. 힌트를 공개했으니까는 일단 15초 더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초 뒤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의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99만 6,787입니다. 99만 6,787이 나왔습니다. 이 값으로 적용됐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200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200을 먼저 나누면 4,983.935입니다. 하지만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나가 문제인데 일단 249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9 곱하기 20은 4,980, 즉 4,98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 4,980을 빼면 3.935가 됩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은 2등 보너스도 공교롭게도 3,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도 3층이 됩니다. 2등 보너스도 3층 당첨되었으니까는 3층만 축하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결과인데요. 1등은 3층이고 2등 보너스도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3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가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좀 다른 층이 나와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유행적이지 못하게 같은 층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1등과 2등 보너스 같은 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예측 참여했을 때 신중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1등하고 2등 보너스 다 같은 층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참조해서 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3층 나온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끝으로 또 내일도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게 될 텐데 일단 내일 월드컵 경기가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주로 I조하고 J조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일 텐데 어떤 경기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경기를 보면 우선 내일 새벽 4시에는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이라크 대 노르웨이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가 치러지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는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I조하고 J조의 1차전 경기가 치러지니까요. 내일 경기도 잘 보셔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SBS에서 밤 9시로 예정된 이른바 꼴대는 그녀들 여파로 인해서 내일은 8시에 진행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8시 정각에 진행되니까요. 시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0분 빨리 진행되니까는 다시 한 번 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월드컵 특집 럭키주가 120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